저 할머니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대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몰려든 직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회의실 안 4개의 대형 모니터 앞에 흰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죠. 화면 속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에서 접속한 임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어요. 잠시 후 중국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러시아어까지 4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동시통역을 해내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믿을 수가 없군요. 어떻게 한 분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는 회사 화장실을 청소하던 용역 직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선영 씨, 5층 임원 화장실 청소 아직 안 끝났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5시에 출근한 지 벌써 3시간째. 62살의 나이에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며 2명의 젊은 직원이 들어왔어요. 저기 할머니, 여기 휴지 떨어졌어요. 존댓말도 아니었죠. 선영 씨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휴지를 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청소나 하고 참 불쌍하긴.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점심시간 옥상에서 혼자 김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약값 입금하셨어요? 응, 어제 붙였어. 걱정 마.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벌써 5년째. 매달 300만 원씩 들어가는 병원비.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애들이 할머니가 청소부라고 놀렸어요. 괜찮아, 준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62살 할머니의 평범하고도 슬픈 하루가요. 목요일 아침 8시. 뭐라고요? 박지연 과장이 사고를 당했다고요? 비서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출근길에 교통사고. 전치 8주래요. 그럼 내일 프랑스 본사 미팅은 어떻게 하려고요? 500억짜리 계약인데. 오전 9시 5층 회의실 앞에서 강민호 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대체 통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프랑스어 가능한 사람들 전부 내일 스케줄 있대요. 이대로 가면 계약이 무산됩니다. 선영 씨는 걸레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죠. 그날 밤 선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옷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30년 전 청와대에서 찍은 사진.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 그때는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만약 내가 나선다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금요일 새벽 5시 선영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회의실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으려 했죠. 정말 할 수 있을까? 3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5년, 손을 뻗었습니다.
문손잡이가 손에 닿았어요. 오전 8시 30분.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 상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청소하시는 분. 선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상무님,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도와준다니요? 프랑스어 통역. 제가 할 수 있어요. 복도에서 출근하던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청소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할머니가 프랑스어를 한다고요? 키득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웃기네. 할머니, 정신이 온전하세요? 선영 씨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진심입니다. 강민호 상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랑스어 할 줄 아는 직원 급하게 보내주세요. 5분 후 프랑스 유학파 김대리가 와서 선영 씨를 테스트했어요. 상무님, 발음이 완벽합니다. 원어민 수준이에요.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진짜야? 저 할머니가? 이지우 비서가 소리쳤어요. 상무님, 정신 차리세요. 500억 계약을 청소 아줌마한테 맡기시려고요? 하지만 강민호 상무는 말했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분 눈빛을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안젤라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앉은 선영 씨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젤라가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통역을 담당하나요? 순간 선영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만의 순간이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어요. 안젤라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당신의 발음이 파리 사람 같은데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단순히 번역만 하지 않았어요. 한국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표현을 다듬어 전달했죠. 안젤라가 프랑스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천천히 가는 것이다. 부사장님께서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 단계적으로 진행하자 하십니다. 한국에 급할수록 돌아가라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안젤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회의가 1시간째 진행되었을 때 안젤라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퐁피두 대통령 시절 창립되었습니다. 선영 씨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퐁피두 대통령 시절이시군요. 그때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에 큰 투자를 하던 시기였죠. 안젤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회의가 2시간째 접어들었어요. 한국의 정문화가 비즈니스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부사장님, 한국의 정은 프랑스의 사부와 비브르와 비슷합니다.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장기적 파트너십입니다. 드디어 안젤라가 서류에 서명했어요. 좋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젤라가 선영 씨에게 다가왔어요. 통역사님,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40년 통역 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통역은 처음입니다. 선영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의 직원들이 선영 씨를 봤어요. 저 할머니가 대체 누구야?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데 인사팀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이선영 씨 맞으시죠? 지금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최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서류엔 이선영,
전 청와대 동시통역사 30년 경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사실입니다.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왜 우리 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 겁니까? 5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병원비가 매달 300만 원씩,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우리 해외사업본부 수석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월급 800만 원, 그리고 남편분 병원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선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60이 넘은 사람을 정직원으로? 말도 안 돼. 젊은 사람들 자리 빼앗는 거 아니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 씨는 수석 고문으로 발령받았지만 조직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도 젊은 직원들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엔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죠. 박지연 과장 인스타 봤어요? 60대 낙하산 인사 논란이래요. 3주째 되던 월요일 용역업체 팀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용역 인원 감축하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석 고문 발령이 보류되었습니다. 임직원 반발이 심해서요. 용역 계약은 금요일에 끝나고 정직원 발령은 보류. 결국 일자리를 잃는 거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선영 씨는 사직서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이었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영 씨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돼서. 남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응급실에 있어요. 팔이 부러진 것 같대요. 뭐라고? 괜찮긴 한데. 수술비가. 선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남편은 위독하고 손자는 다치고 회사에선 쫓겨나고 나는 역시 청소나 해야 하는 팔자인가 봐.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선영 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근 시간 짐을 들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왔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숨을 헐떡이는 강민호 상무였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4개국 동시 화상회의가 잡혔어요. 1,000억 원 규모인데 4개 언어 통역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미 사직서를 냈습니다. 남편은 위독하고 손자는 다쳤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영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상무가 말했어요. 선생님, 수술비 걱정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 회의만 도와주세요. 선영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당당하게 서보시는 겁니다. 선영 씨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는 내일 떠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요일 밤 8시 선영 씨가 회사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수첩이 사라져 있었어요. 수첩이 어디 갔지? 그 수첩엔 내일 회의를 위해 정리한 전문 용어들과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급하게 사무실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박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수첩 잘 치웠지? 내일 망신당하는 거 보자. 선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새벽 5시까지 수첩 없이 기억만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후회 없이. 금요일 아침 9시 정각 4개국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임원이 말하자 선영 씨가 러시아어로 통역했어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4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오갔습니다. 회의실 밖 유리창 너머로 전 직원이 몰려들었어요. 저게 진짜야? 러시아 임원이 농담을 하자 선영 씨가 러시아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모스크바 사투리까지 아시는군요. 중국 임원이 고사성어를 인용했어요. 와신 상담의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 구천왕의 고사입니다. 치욕을 잊지 않고 목표를 이루자는 의미입니다. 중국 임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2시간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강민호 상무가 실수로 일본 임원에게 계약서를 왼손으로 건네려 했어요. 선영 씨가 재빨리 막으며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괜찮지만 일본에서는 왼손으로 드리는 게 실례라고 들었습니다. 일본 임원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진정한 전문가시군요. 프랑스 안젤라 부사장도 감탄했어요. 러시아에서 계약 이야기 나올 때 숫자 이야기를 피하신 것도 그들의 금기를 아셨기 때문이군요. 선영 씨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게 통역의 기본입니다. 3시간째 드디어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좋습니다. 1,000억 원 규모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4개국이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해냈다. 1,000억 계약이다. 최 회장이 선영 씨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이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20대 신입사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때 한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지연 과장이 SNS에 또 악플을 올렸는데 안젤라 부사장님이 번역기로 보셨대요. 게다가 선영 고문님 수첩을 훔친 것도 CCTV에 찍혔습니다. 안젤라가 화상으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직원이 있는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선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사장님, 그 직원은 저를 시기한 겁니다. 회사의 잘못은 아닙니다. 선생님을 믿어서 한 번만 봐드리겠습니다. 최 회장이 선영 씨를 돌아봤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떠납니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복도 끝에서 강민호 상무가 막아섰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상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시니어 인재 프로그램 책임자 임명장. 회장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60세 이상도 능력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건넸어요. 손자분 수술비와 남편분 특별 치료비입니다.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선영 씨는 63이 되었어요. 시니어 인재 프로그램 본부장이 되어 있었죠. 사무실엔 60대, 70대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의사, 교수, 판사, 디자이너들. 점심시간 20대 신입사원들과 함께 앉았어요. 본부장님, 프랑스 출장 조언 좀 해주세요. 1년 전 선영 씨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젠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오후 3시, 할머니, 손자 준호가 학교 견학으로 왔어요. 팔에 깁스를 한 채였지만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할머니야. 할머니 대박이다. 오후 4시 지팡이를 짚은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특별 치료 덕분에 남편은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부부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저녁에 세대 간 멘토링 행사가 열렸어요. 70대와 20대가 함께 협업하는 모습. 나이가 다르니까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행사가 끝난 후 선영 씨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자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그림 뒷면에 선영 씨가 쓴 글이 있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청소부라고 부끄러워하지 마.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빛이 난단다. 10년 후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할 때 할머니가 당당했다고 기억해줘. 그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건 손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어떤 일을 하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사무실 불을 끄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이 언제든 늦지 않았어. 회사 밖으로 나온 선영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부터입니다. 선영 씨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63 할머니의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